이어서 48과입니다. 48과에서는 화폐 단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따라 읽습니다. 人民币, 人民币, 말 그대로 인민폐. 人民은 인민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상 이 단어, 그리고 사실상 이 단어와도 서로 통하는 단어죠. 따라 읽어봅니다. 人民, 人民, 国民, 国民, 老百姓, 老百姓. 人民은 인민, 国民은 국민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한 나라의 사상에 따라서 쓰는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단어를 쓰죠.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민이란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처럼 人民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타이완, 대만은 国民, 국민이라고 쓰는 것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타이완에 가서 人民이라고 말하건 중국 대륙에 가서 国民이라고 말하건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老百姓, 老百姓, 백성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상관없이 모두 쓰는 표현이죠. 우리도 백성이란 말을 쓰고 북한도 백성이란 말을 쓰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老百姓은 예로부터 내려온 표현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百姓, 백성은 이미 짝수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이미 짝수인데 앞에 老를 붙여줘서 굳이 세 글자의 홀수로 맞춘 걸까요? 이것은 즉 예로부터 내려오는 百姓과 우리가 오늘날 쓰는 백성에는 의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옛날에는 모든 국민이 다 자기의 성씨를 가진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즉 성씨가 없는 천민 계층도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성씨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옛날의 百姓, 백성은 우리 오늘날의 백성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즉 수많은 성씨라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천민 계층은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백성과는 분명한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한 글자를 더 붙여줬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단어를 붙여줘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같은 단어를 찾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상관 있는 단어를 찾아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제 이해하시죠? 따라서 중국인들은 老를 붙여준 거예요. 그럼 늙은 백성이란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老는 물론 늙을 노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늙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이 오래 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오래된 것은 깊다, 성숙하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선생님을 老师, 老师라고 써주는 거죠. 즉 시, 스승 자체로 이미 시가 됩니다만 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老를 붙인 이유는 선생님이 다 늙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월이 오래돼서 그만큼의 깊음,
성숙함을 지닌 스승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라오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는 늙다, 세월이 오래 흐르다, 그만큼 깊다, 성숙하다, 경험이 풍부하다, 나아가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백성은 이 땅에서 줄곧 살아온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라오를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라오바이싱, 라오바이싱. 따라서 런민, 구어민, 라오바이싱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런민비, 그러한 백성들이 쓰는 비, 화폐지요. 비가 화폐 패자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쓰는 돈, 화폐라는 의미에서 중국의 돈은 단위가 런민비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RMB라고도 하는데 바로 런민비의 이니셜을 따온 거죠. 따라 읽어봅니다. 위엔, 위엔. 중국 화폐 중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한국어의 원과 같죠. 단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원은 둥글 원자를 씁니다. 한국의 원화는 둥글 원자를 써요. 반면에 중국은 이처럼 으뜸 원자를 많이 쓰는 것이죠. 이어서 3번 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쿠아이, 쿠아이. 절대 콰이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콰이가 아니라 쿠아이, 쿠아이, 쿠아이가 됩니다. 이 쿠아이는 덩어리 괴자예요. 우리 금괴라는 말 쓰죠. 금덩어리라는 뜻이죠. 이 쿠아이는 원래는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화폐라는 표현, 즉 방금 설명드린 2번의 위엔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엔은 문어체에서 많이 쓰고 쿠아이는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위엔이라는 말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 이유는 쿠아이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써왔던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옛날의 화폐는 무엇이었어요? 우리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서로 주고받고 거래를 했었죠. 금 한 덩어리가 1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옛날에 쿠아이의 개념을 빌려와 오늘날 위엔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엔, 쿠아이는 동일한 표현이죠. 4번 보시겠습니다. 脚, 脚, 뿔 각자인데 이 脚는 방금 설명드린 위엔, 쿠아이보다 하나 아래 단위가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원 다음에 전이라는 단위가 있었죠. 뭐 1원 40전, 3원 50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그런데 중국엔 아직도 그 원 밑에 화폐 단위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아오 각입니다. 지아오는 10지아오, 10각이 2위엔 1원, 2쿠아이 1원이 되는 거예요. 이 지아오는 주로 문어체에서 많이 씁니다. 따라서 화폐, 종이 지폐에는 지아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음 봅니다. 마오, 마오. 이 마오는 지금 설명드린 지아오와 같아요. 다만 마오는 거의 구어체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죠. 这件衣服30块七这件衣服30块七이 옷은 30원 70전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这件衣服30块7毛 또는 7角가 돼야 해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중국인들은 100단위 이상에서 바로 그 이어지는 단위로 끝나면 그 단위는 생략해주는 습관이 있었죠. 우리 370은 370이지만 307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快 다음에 단위가 角 또는 마오인데 거기에서 끝나니까 마오를 생략해 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0块7毛를 줄여서 30块7라고 표현한 거죠. 6번 보시겠습니다. 펀, 펀. 이 펀은 역시 화폐단인데 시간의 분이 아니에요. 이 펀은 방금 설명드렸던 전, 角 또는 마오보다도 하나 더 아래에 있는 단위입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단위는 없죠. 하지만 중국엔 존재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10분 10분이 1角 1각 1毛 1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엔 구어에서는 快 그 아랫게 角 구어에서는 마오를 더 많이 쓰죠. 그리고 그 아래 것이 지금 보여드린 펀이라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10분이 1角 2毛가 되는 거고요. 10角 10毛가 1위엔 2块가 되는 거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동사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找, 找. 이 找는 본래는 찾을 조자죠. 찾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돈을 거래할 때는 이 找를 써서 거슬러 주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손님이 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돈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주다라는 의미로서 找를 쓰게 된 겁니다. 예문 보시죠. 你给了5块钱我找你3块8你给了5块钱我找你3块8 당신이 5원을 주셨으니 저는 당신에게 3원 80전을 거실러 드릴게요. 결국 물건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2块 2 이런 20전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借, 借. 이 借는 빌 차자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빌려주면 차용 증서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빌 차자 중국어 발음 借, 借라고 읽는 겁니다. 빌다, 꾸다라는 뜻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他借给我200元他借给我200元 그는 나에게 200원을 꿨어요. 꿉니다, 빌립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9번 따라 읽어보시죠. 欠, 欠. 이 단어는 본디 하품 흠자예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따하첸, 따하첸. 첸 자체가 이미 하품이죠. 그런데 중국어는 홀수를 싫어하죠? 짝수를 좋아합니다. 우리 하품할 때 어떻게 돼요? 하, 하 소리가 나죠? 그래서 하치엔을 하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하품을 하다 동사가 필요하겠죠? 말 그대로 동빈 구조가 필요한데 이때 중국인들은 동사를 따로 쓴 겁니다. 왜? 우리 하품할 때 어떻게 해요? 와와와와와 이러지 않습니까? 치는 거죠? 그래서 따를 동사로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따하치엔, 따하치엔, 하품하다. 바로 그 하품 흠자가 화폐를 이야기할 때, 돈 거래를 할 때는 빚지다라고 쓰여요. 왜? 하품을 하면 뭔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빚지다라고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외우기 쉬우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치에는 따라서 빚지다라는 뜻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他欠我300块钱他欠我300块钱 그는 나에게 300원을 빚졌어요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보시죠. 还, 还. 이 단어는 돌아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우리도 쓰죠? 따라 읽어봅니다. 归还. 역시 여기서는 인식을 못하네요. 자, 따라 읽어봅니다. 归还, 归还, 귀환하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호환은 돌아오다, 돌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화폐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돌려주다, 갚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문 봅니다. 还你1000块钱还你1000块钱 너에게 1000원을 갚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호환은 방금 설명드린 치엔과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치엔, 호환, 치엔, 호환, 빚지다, 갚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아울러 중국어는 화폐를 얘기할 때 쿠아이만 써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쿠아이는 덩어리가 아니라 돈이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뒤에 치엔, 돈 전자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쿠아이, 300 쿠아이만 써줘도 문제 없어요. 다만 300 쿠아이 첸, 이 쿠아이는 덩어리가 아니라 화폐 단위 원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준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2000 쿠아이 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단어는 호안으로 발음되지만 중국어에서는 하이로도 발음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단어는 호안, 하이 두 가지 발음 성조를 지닌 포인즈, 뚜어인즈가 되는 것이죠. 발음이 하이로 날 때는 의미가 다양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하이는 추가의 의미를 지녀요. 또, 더라고 해석되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你还想吃什么?
你还想吃什么? 너는 또 무엇을 먹고 싶니?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라는 지속의 의미로도 해석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 보시죠. 他还在公司里工作. 他还在公司里工作. 그는 또 아직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때 하이는 아직도 여전이라고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런대로 그만하면이라는 즉 괜찮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문 보시죠. 还好我最近不太忙还好我最近不太忙 뭐, 好, 좋다가 아니라 还好, 그럭저럭 좋아. 그런대로 좋아. 나는 최근에 요새 그다지 바쁘지 않아. 이처럼 하이는 하오나 行 또는 可以와 주로 함께 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还好还行 여기서는 또 항으로 나오네요. 이땐 싱으로 발음해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还好还行还可以 모두 그런저런 뭐 그런대로 괜찮아. 그럭저럭 괜찮아. 라고 풀이가 돼요. 还好还行还可以 따라서 세 번째로 쓰인 경우는 이 세 가지 표현을 벗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역시 과연 으로 해석되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还是首尔的空气好还是首尔的空气好 역시 과연 그래도 서울의 공기가 좋아. 이처럼 강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뭐조차도 까지도라는 의미의 부사로 풀이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때는 앞절과 뒷절을 점층적으로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예문 볼까요? 语言还学不会怎么能学会知识 다시 한번 语言还学不会怎么能学会知识 언어조차도 배울 수 없는데 어떻게 지식을 배울 수 있겠니? 따라서 비교가 되는 거죠. 뭐뭐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작은 것도 못하는데 더 높은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따라서 점층적으로 비교할 때는 바로 조차까지도라고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벌써, 이미, 일찍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这张照片还是我上小学时照的。这张照片还是我上小学时照的. 이 사진은 이미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찍었던 것이에요.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小学, 小学, 소학교. 한국어로는 초등학교로 풀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이의 용법을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또, 더.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세 번째, 그런대로 그만하면. 이때는 다음에 세 가지 표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하겠습니다. 还好,还行,还可以.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과연. 다섯 번째는 조차도, 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뒤에서는 화폐 사진을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 연습 문제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는 연습 문제 2번씩 읽어 드릴게요.